예, 제가 이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중국의 중재법입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 중재법은 이제 현재 시행 시간은 1995년 9월 1일자입니다. 그리고 총 조문은 80개 조항이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중재법의 이제 시행 시간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이제 상무위원회에서는 올해 이제 시정해야 되는 이제 법률 항목에 지금 저희 중재법이 이제 시행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1대1로 그 전략을 실시하면서 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불가피면적으로 이제 무역을 함에 있어서 혹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 당지 정부와 혹은 기업과 이제 무역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을 해서 쇼와의法治, 석유의 법치라고 해서 엄청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제 중재거든요. 그래서 중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이제 넘어가시면은 보겠습니다. 어떠한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고 어떠한 사건은 중재 판정을 받아야 합니까? 예, 물론 법률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잘 알고 계신데요. 제가 접촉한 이제 많은 사장님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치는 않더라고요. 그럼 아시다시피 이제 법원 재판은 거의 이제 저희 모든 사건들이 법원 재판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중재는 주로 계약 분쟁이나 재산 권익에 관한 이런 분쟁은 중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쟁은 안 되냐? 예를 들어서 혼인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잘 접촉하게 되는 이혼 관계, 이혼, 그리고 수양, 모인, 그리고 부양, 승계, 재산 승계 관련 이러한 분쟁은 이제 저희가 중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해결해야 하는 행정 분쟁 등등은 저희가 중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혼인 등등 관련된 인신 관련된 이제 분쟁이나 행정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분쟁은 저희가 중재를 진행하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물음, 중재 판정을 받으려면 어떠한 약식 조건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재판을 가려면은 그냥 기소장을 법원에 날리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 중재는 한 가지 약식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약식 조건이 뭐냐? 저희 중재법 제4조에 나오게 되는 양쪽 당사자의 중재 협의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재는 이제 양쪽 당사자가 저희가 중재를 분쟁이 생겼을 경우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하겠습니다의 이런 이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마지막 두 번째 조항 정도에는 양쪽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협상의 방식으로 해결을 하며 협상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 당지 소재 관할 지역이 법원에 소송을 진행을 한다. 2. 당지 어느 뭐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만약에 저희가 중재를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분이 갑을 양방이 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일방이 법원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은 법원의 리안팅 입건부에서는 이제 형식 절차 검사를 하게 되면서 니네들 이 분쟁은 분쟁 해결 기구를 중재위원회로 선정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제 수리를 안 해주거든요. 접수를 안 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하얼빈 케이스를 놓고 보면은 제일 잘한 법원이 어디냐면은 하얼빈시 향방区人民法院입니다. 그러니까 향방구 인민법원인데요. 제가 왜서 잘 됐다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그 법원 입건부 法院立案庭 옆에 바로 이제 하얼빈仲裁委员会에서 이제 사무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만약에 이제 당사자가 이제 그걸 잘 인지를 못하고 법원에 입건하러 갔는데 법원 판사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희가 접수를 약정이 돼 있어 가지고 접수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얼빈 중재위원회에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거기까지 가려면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향방구 이민법원에서는 그 옆에 이제 하얼빈 중재위원회 사무실을 이제 두도록 하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옆에 가서 이제 접수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 때문에 저희 하얼빈 중재위원회는 작년에 이제 예, 저희가 분쟁 관련 금액이 71억 위안이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북 삼성에서는 이제 최고로 제일 예, 중재를 잘한 그런 케이스로 이제 많이 이제 표창받았고요. 그러면 중재 협의 내용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재 이사 표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예, 그 조항이 명확히 표시를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중재위원회 선정입니다. 그러면은 하얼빈 중재위원회냐 아니면 선양 중재위원회냐 아니면 북경 중재위원회냐 등등은 예, 저희 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지역 관할 상관없이 이제 당사자가 이제 그 약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음, 중재 판정이 필요 조건인 중재 협의는 어떠한 조건에서 무효로 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효 분쟁이 생겼을 경우, 예, 특히 저희가 하얼빈 중재위원회를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금액이 비교적 큰 이제 무역 분쟁을 저희가 많이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중재를 진행하려고 하면 중재 협의가 필요한데 그럼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이 중재 협의가 무효가 되냐? 예, 하나는 예, 약정한 중재 사항이 이제 법률에서 규정한 중재 범위를 초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이혼 사건은 당사자가 부부 양쪽이 이제 저희가 감정상 문제가 생겼을 때 하얼빈 중재위원회 중재를 원합니다. 이거는 예, 무효로 되거든요. 두 번째는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이제 중재 협의를 체결할 경우, 세 번째는 일방 당사자가 협박의 방식으로 이제 중재 협의를 체결하는 경우, 예, 네 번째는 중재 협의 중 이제 중재 사항 혹은 중재위원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예. 네 번째 물음 보겠습니다. 중재 협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느 부문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협의에 이의가 없으면은 중재에 관한 협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중재위원회에서 저희는 중재위원회라고 하거든요. 한국은 보면은 대한상사중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재 협의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느 부문에 신청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중재기구에 신청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법원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갑을 양쪽이 일방이 이제 중재위원회에 신청을 했고 다른 일방이 법원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예, 법원에서 이제 재결의 방식으로 이 중재 협의가 효력이 있냐 없냐를 이제 결정하거든요. 물론 그래서 효력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건이 더 중재에서 재판을 하고 효력이 없으면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럼 다섯 번째. 중재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느 지역이 중재기구에 위임해야 합니까? 예, 그러면 일단 보면은 제6조 중재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선정하며 급별 관할 및 지열 관할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법원은 중국에는 4급입니다. 그리고 2심 정심입니다. 한국은 3심 정심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2심 정심이고 4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층법원, 중국법원, 고등법원, 이제 최고인민법원 이렇게 나뉩니다. 하지만 중재는 특별 상관없이 이제 보통은 이제 성소재지의 이제 그 도시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동북 삼성에는 이제 그 하얼빈 중재위원회, 장춘 중재위원회, 심양 중재위원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또 동북아 중재센터를 이제 여기 하얼빈 중재위원회에 설립을 했고요. 저희 홍룡항대학교 법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북아 법학원을 이제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예, 저희 그 홍룡항성 사법청과 이제 합작을 해서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지금 저희가 예, 중재학원에서 이제 학생을 이제 모집을 하고 배양을 하는 그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아마 이분이 계실 거예요. 법원이 있는데 굳이 왜 중재를 해야 되냐. 그러면 중재는 그 중재만의 아주 탁월한 이제 그 장점이 있거든요. 뭐냐, 일심 정결, 일제 정결이라고 하거든요. 중국어로 이자이종주. 그렇다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중재위원회 중재 판정은 일단 판정 결과가 나오면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법원 가면은 1심 가고 2심 가고 심지어 어떤 재판은 재심까지 가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재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빨리 이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재 판정은 강제 집행이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 판정이 결과를 가지고 법원, 중국 법원이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6번째 물음, 판사와 달리 중재인이 구성은 어떠합니까?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판사는 당연히 민사법정, 뭐 형사법정, 행정법정 해서 판사 신분이 있으신데, 그럼 중재인은 어떻게 구성되냐? 저희 하얼빈 중재위원회를 예를 든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보통은 러펌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 변호사들이 거의 다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수, 교수로 구성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호사도 8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이 있어야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분의 다른 학업,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업계라든가 보험업계, 그리고 IT업계.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재판을 했던 이제 중재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 사실은 그 IT와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합의점을 구성을 할 때 이제 한 분, 중재인은 저희가 전문 그 IT 분야를 하시는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3인으로 이제 합의정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합의정은 어떻게 구성되냐? 가압을 양쪽은 이제 각자 하나씩 선정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선정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얼빈 중재위원회라고 한다면은 하얼빈 중재위원회 그 명단이 있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선정하고자 하는 중재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석 중재인은 양쪽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선정하거나 아니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하얼빈 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인이 구성되거든요. 혹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독임정입니다. 두렌티응. 그러면 중재인 1명으로 구성된 이제 재판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 독임정은 이제 이 사건을 접수한 다음에 이제 중재위원회에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네, 7번째 물음 보시겠습니다. 7번째는 이제 재판은 1심, 2심, 재심이 절차가 있는데 1심 종결이 이제 중재 판정은 어떠한 경우에 이제 철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은 중재법의 제58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중재 협의가 없는 경우, 협의가 없음에도 중재에서 이 사건을 접수하였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양쪽 당사자가 이제 중재를 하려고 왔을 때 원래는 계약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케이스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양쪽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중재로 가자. 그래서 양쪽 당사자가 거기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서 중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사회 공공이익을 위배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1부터 7까지 아주 번거롭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절차상에 이제 위배가 되었을 경우에만 철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뭐 중재가 일제 정결이라 해서 장점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심 재판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2심이 고지가 가능하고 2심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는 재심이 고지가 가능하지만 통상 이제 중재는 보통 1심 정결로 아직까지는 계속 아주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실체법상으로 이제 다시 고지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